이번부터는 일탈행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일탈행동, 뭔가 벗어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일탈행동은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구조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해서 사람들은 그 사회 구조 속에 정해져 있는 규범을 지키고자 해요.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심리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끼리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구성원들이든지 일탈 행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게 인간 사회의 특징이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서 간식 먹으면 안 된다, 컵라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꼭 그런 걸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탈 행동이 되겠죠. 일탈 행동. 그런 일탈 행동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상황, 문화 및 시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성. 상대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어, 이성교제를 해요. 이성교제를 하는데 서로 손잡고 다니는 커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그게 일탈 행동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지평성 고등학교에서는 이성교제하는 커플끼리 손잡고 다니고 막 교실에 단둘이 어둠컴컴한 데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일탈행위죠, 일탈행위.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꼭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일탈 행동이라는 게 어떤 사회에서는 일탈일 수도 있고 다른 사회에서는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회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일탈 행동이죠. 일탈 행동이지만 연말에 인문학 큰 잔치 같은 큰 행사에서 사회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 얼굴에 가볍게 화장을 하는 것은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건 일탈 행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얘기가 여기 있어. 무대 의상과 진한 분장은 무대 위에서는 자연스럽죠. 하지만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짧은 미니스커트에 짙은 화장에 눈썹 길게 붙이고 머리 막 이렇게 염색해갖고 이렇게 회사 출근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회사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회사라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미국 같은 좀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사회라면 또 괜찮을 수 있지만 한국 같은 약간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어떤 적정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일탈행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던 독재정부 시절에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은 일탈행위였어요. 그때 그 경찰들이 자들고 그 여성의 그 무릎에서부터 몇 센치나 치마가 올라갔는지 그걸 자로 재고 만약에 너무 짧다 싶으면 경범죄로 처벌을 했었어요. 참 이상한 시대였죠. 이상한 시대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개인의 취향으로 생각하지 그 누구도 일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평선 학교에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일탈행위죠. 그렇죠? 이렇게 일탈행위라는 것은 상대성이라는 걸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일탈 행동이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탈 행동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가질 것 같잖아요. 규칙을 깨트리는 거니까 굉장히 사회 부적응 현상, 사회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고, 특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빡빡해지죠? 그런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놓았는데, 그 다음 단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일탈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긍정적인 영향. 여기 보세요. 일탈 행동은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 그러면 박근혜를 닭에 빗대고 뭐 이명박 대통령을 쥐에 빗대서
막 이렇게 벽에 그런 만평 같은 거 그리고 풍자 만화 같은 거, 풍자 그림 같은 거, 그 뭐로 벽화를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경찰에서 막 처벌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회 그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일탈행위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비판 기능을 함과 동시에 어떤 예술적인 개인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벼운 일탈 행위를 통해서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라는 거고, 그 일탈이 개인적인 일탈에 머물지 않고 집단적인 일탈로 연결이 될 때는 그것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일탈 행위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내는 독재 정권을 끝장내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보해 오는 그런 그 사회적 순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탈 행위를 꼭 부정적인 시선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규범과 규칙을 깨뜨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탈 행위에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개선시키고 바꿔나가야 할 구습이 무엇이고 그런 어떤 기성세대의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그런 어, 규범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거를 깨뜨려 가기 위한 뭐 일탈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소소하게 우리 스스로 자치적으로 정해놓은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잘 지켜야겠죠? 일탈행위에 대해서 뭐 그거를 무조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탈행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짧게 끝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일탈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